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대학의 절반이 5 내지 10년 내에 붕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도되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대학교가 한 4,000개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400개요. 호주는 한 40개요. 자, 미국의 대학 4,500개, 4,000개 중에서 절반이면 2,000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2,000개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 많은 교수들이 다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이 숫자가 주니까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교직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준다 이런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대학교에 사실은 돈을 갖다 주는 미국의 대학교의 수익의 원천은 외국 유학생들이에요. 유학생들이 등록금 내고 수업료 내고 기숙사비 내고 이렇게 해서 그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유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의 유학생, 한국의 유학생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동의 유학생 등이 지금 일단 비행기가 없어요. 날지를 못해요. 자, 정말 그 유학생들 때문에 대학이 붕괴 직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약간의 돈을 내는 미국인 국내 학생들도 휴학을 해요. 유학생들도 휴학을 해요. 그래서 기숙사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ducation Next라고 이게 지금 앞으로 대학교 절반이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Gone with the wind 이렇게 얘기합니다. Gone with the wind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이 쓴 소설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대학들이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로 급감한 대학 등록금이나 등록생, 대학이 없는 대학이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지금. 왼쪽에는 보면은 대학생이 이사하는 이런 관련된 팻말입니다. 여기서 이사한 학생들이 한 20-30분 이삿짐을 옮기니까 용서해라 라는 팻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계 미래보고서 2035-2055는 박영숙 제롬 글렌 공저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과학 분야에서 어떤 모양으로 세상이 변하는지를 알려드려요. 경제, 사회, 문화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은 어떻게 변하고 재택근무로 그죠? 부동산 값이 도심에서는 떨어진다 이런 거죠.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데일리 와이어라고 신문인데 꽤 유명한 신문이에요. 이게 인터넷 신문. 거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운 씨인데 그죠? 막 브라운. 자, almost half of universities may be gone in 5 to 10 years. Professor Edmits가 이야기합니다. Professor Edmits는 지금 보시면은 어느 대학이냐 하면 미국의 그 뉴욕대예요. 뉴욕대. 미국의 뉴욕대 교수가 almost half of university. 지금 현재 4,500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5년 내지 10년 내에 죽을 것이다. 사망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이 에드미트 교수는 뉴욕대 교수인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반의 대학교 소멸하는데 뉴욕대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반의 대학이 5 내지 10년 후에 소멸한다. 그 이유는 미국 대학의 운영은 전액 학비를 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달려 있어요. 미국 본토 같은 주 출신 학생들은 거의 안 내요. 굉장히 적게 냅니다. out of state 해가지고 다른 주 출신은 또 돈을 좀 내고
아무튼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내죠, 미국에서. 유럽 같은 데는 대학교가 무료예요. 그죠? 핀란드 같은 데는 대학교, 뭐, 유럽은 대부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공짜로 해줬지만 요즘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돈을 다 받아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교를 매겨 살린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 아이들은 돈을 안 낸다. 그렇게 해서 외국 학생들이 못 들어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단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이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두려워서 아이들이 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요. 수업료를 적게 내는 미국 학생들도 또 휴학 가요. 몇 년씩 휴학 가요. 그래서 수업료가 안 들어와요, 지금 현재. 대학교를 운영하려면은 그 수업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수업료가 안 들어옵니다. 뉴욕대 경영대 교수인 스콧 갤로웨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 대학의 4분의, 그죠? 1이, 4분의 1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5 내지 10년 안에 문을 닫는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 교수가 어드미츠는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인정하다네요. 스콧 갤로웨이 뉴욕 유니버시티는 학비 전액을 지불하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운영을 가능해 주는데 유학이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 등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등록금이 비싼 인류 대학들은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저명한 학교는 살아남아요. 인류 대학들은 살아남아요. 근데 이류, 등록금만 비싸고 이류, 사립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제일 먼저 5년 안에 아마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인데 그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다가온 온라인 교육이 지금 오늘 당장 온라인 교육이 다가온 게 아니고 벌써 무크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온라인을 강제로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으로 강제로 바꾼 거예요. 등교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죠? 줌 강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부모들이 돈을 내주면서 뭐 어떤 걸 가르치나 정말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줌 강좌를 부모들도 같이 보게 되고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하나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는데 마침내 부모들이 그 내용을 들어보고 너무나 가치 없는 강의에 왜 비싼 등록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되냐라는 의구심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PBS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죠? PBS 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 암만포 앤드 코어퍼레이션이라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 출연한 갤러웨이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강요당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온라인 강의를 집에서 보게 되면서 학생이나 부모들이 그 강의 내용을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걸 들어야 하지? 하고 처음으로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줌 클래스를 듣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강의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부모들은 실망을 했고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가정에서 이게 우리가 지불하는 대학의 공납금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렌 아이바센이라는 사람은 학생들 일부가 이런 것을 배우려고 그렇게 많은 공납금을 지불해야 하나 나는 이런 강의에는 정말 지불하기 싫다. 학교를 그만두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다라는 거죠. 대학교 수입은 크게 줄었고요. 외국인 공납금은 거의 안 들어오고 특히 기숙사 비용을 비싸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대학을 살찌우는 그런 이 역할을 했고요. 또 스포츠 선수들이 대학에서 그죠? 많이 스포츠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그 스포츠 선수를 비싸게 프로로 팔아요. 프로로 계약을 해요. 스포츠 계약을 맺으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대학에서 도움이 되는 그죠? 이런 그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힘들어졌어요. 갤러웨이는 그렇다. 문제는 더 심각한데 미국의 대학 교육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캐시카우 수익을 계속해서 그죠 학교를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외국인 학생인데 외국인 학생들이 더 이상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 대학은 살아남겠지만 하버드 입학 담당 국장이 공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정 적자를 입어서 우리는 학생들을 2배 더 이상 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내가 큰 팁을 드립니다. 마침 코로나 때문에 하버드에 2배수로 학생을 더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아이들도 결국은 마지막 대기자 명단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아이들을 뽑는 거죠. 이때 외국인 학생들, 포기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때 하버드 갈 때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학교 운영, 기숙사 운영이 불가능한 이런 대학들이 주로 등록금만 비싼 이류 대학들이에요. 사립 대학들이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더욱더 온라인 강의의 그 내용의 정보에 실망을 하고요. 휴학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몇 년 동안 휴학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안 돌아옵니다. 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가라지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 차고에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뭐 전부 MS 전부 가라지에 들어가서 성공한 거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비싼 학비, 낮은 기부금 현황 이런 문제를 가진 대학교, 이류 대학교들이 빨리 폐교한다. 4,500개 대학 중에서 2,000개가 5년 내에 또는 10년 내에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또 뭐 팟캐스트 하고 있는 호스트인 벤 사피로 같은 사람은 이 데일리 와이어의 주요 언론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데일리 와이어의 가장 중요한 교육 문제를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미국 대학의 절반이 10년 내에 15년 내에 파산한다라고 썼어요. 이것은 지금 2016년에 쓴 겁니다. 예, 2018년에 썼네요. 2018년에 8월 30일자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프로페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생들이 이제 4,000개 이상의 대학이 있지만은 이 사람 하버드 경영대학교의 교수인데 10년에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텐스는 1997년에 자기가 쓴 책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이런 카오스 이론을 주장을 했고요. 대학 혁신에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 교육을 받아보면은 효과적이지 않다. 온라인 교육이 참 더 효과적이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학교의 교수들이 가리키는 거는 형편없다라고 하고 그런 결론, 효율적인 방법이 온라인 교육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수가 학생들을 그죠 앞에 쫙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 교수 한 사람의 머리는 엄청난 자료와 엄청난 그 BCI라 그래요. 브레인 컴퓨터 연결해주는, 브레인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죠. 2017년 고등교육 혁신과 붕괴 심포지움에서 크리스텐스는 특히 미국의 4,000개 대학의 50%가 10년 내에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당시 한 1,500명의 교육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10년 안에 파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고, 온라인 교육의 풍성한 리소스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전통적인 대학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 이 사람이 다행하게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대학에 기부금을 주는 동창이 있습니다. 동창 중에 뭐 삼성, 현대, 대우 뭐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장단이 대학교에다가 엄청나게 큰 빌딩도 지어주고 기부금을 내요. 이 기부금은 그 대학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 대학에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딱 보니까
자기가 한 사람의 교수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줬다. 한 사람의 코치가 자기를 키워줬다. 자기의 생명을 바꾼,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준 어떤 멘토, 교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자기에게 영감 준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냅니다. 이런 기부금을 내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는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400개, 그죠? 대학이 있는데, 2030년에 거의 아사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최저 출산 국가이면서 최저 학령 인구입니다.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은 정부 지원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청년들이 노동력은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에다가 그죠?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가 도대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호주에 40개 대학에, 한국에 400개 대학에, 미국에 4,000개 대학이 절반이 사라지는 시기가 2030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학 교수의 지식보다 인공지능 지식이 훨씬 더 낮고, 인공지능 지식은 점점 업데이트되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수업을 선호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정확한 지식 때문에 교수, 인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온라인, 줌 교육으로 다양한 교재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5G 시대에 24시간 초연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교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세계적인 석학, 노벨 수상자,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대학생 대부분들이. 또, 졸업장이 필요 없는 스타트업 시대예요. 빌 게이츠니 구글이니 애플, 아마존 전부 다 스타트업 해가지고 지금은 거대 기업을 키웠고,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해서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기술들은 대학을 소멸시킬 다양한 이유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2016년에 만들었어요. AI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브레인하고 뇌와 컴퓨터를 인터페이스, 연결시키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뇌 컴퓨터를 인터넷에 무선 연결시켜가지고 항상 인터넷으로 컴퓨터에 있는 엄청난 지식을 따끔하고, 그죠? 연결시킬 수 있는 칩을 뇌에다가 박아놓고 인터넷하고 무선 연결하는 이런 첨단 기술을 하는 뉴럴링크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따끔하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는 센서를 인간의 뇌에다가 따끔하고 뾰족한 끝이 있죠. 따끔하고 찔러 넣어놓고 그 센서하고 밖에 있는 컴퓨터하고 다 연결이 되게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2019년 11월 11일 날 구글에서 현존 슈퍼컴퓨터가 1만 년에 걸리는 연산이나 분석 작업을 3분 안에 해내는 양자 컴퓨터인 사이카모아를 개발했어요. 놀랍죠? 2019년에. 지금 있는 슈퍼컴퓨터가 내 머리에 들어온다 그래도 엄청난 정보인데, 슈퍼컴퓨터가, 그죠? 그러니까 1만 배로 더 큰 슈퍼컴퓨터가 내 머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사이카모아가 개발이 됐어요. 2019년에. 지금 보시면은 이 양자 컴퓨터, 지금 보시면 복잡하죠. 이런 컴퓨터하고 나의 뇌가 연결이 되는데 무슨 교수님의 그죠? 10년, 50년 된 낡아 빠진 이야기를 듣겠어요. 엄청난 정보로
우리는 앞으로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를 링크로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또 6월 20일자에 나온 IBM, 그죠? IBM에도 BCI 뭐 합니다. IBM의 허니웰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다. 이게 세계 최고다. 지금 IBM하고 구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IBM의 그죠? TJ 왓슨, IBM의 왓슨 회장이 IBM을 만들었잖아요. 리서치 센터의 과학자 앤드류 크로스가 이게 뭐 성능이 그죠? 매개 변수, 일관 뭐 교정 포함하여 양자 컴퓨터 최대의 성능을 구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매트릭스를 이용하면은 특정 양자 컴퓨터의 아키텍처와 독립적으로 이게 설계되어서 양자 회로를 실행하는 모든 시스템을 뭐 그죠?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는 경쟁사 구글입니다. 달리 6큐빗의 효과적인 큐빗에 도달하는데 6큐빗만 소요된다 뭐 등등 이렇게 아무튼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는 이 IBM의 허니웰 양자 컴퓨터도 6월 20일 자에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정보를 매년 더 많이 우리가 뇌하고 접할 수가 있어요. 따끔하고 칩이 그 많은 정보를 내 뇌 속에서 자꾸 업데이트, 업로드, 다운로드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왜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4년씩 허비합니까? 대학교에 4년은 군대에 가서 4년 썩은 거나 감옥에 들어가서 4년 썩은 거나 그죠? 4년 동안 이렇게 새롭게 엄청나게 업데이트된 이런 정보를 오히려 못 얻을 수가 있어요. 혼자 스스로 온라인상에서 검색해서 하는 것보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숙이었습니다.